네, 안녕하세요. 이병하입니다. 저는 MIP 8기고요. 기술과 법 포럼 이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박성필 원장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AI와 K-POP, 새로운 코드를 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흔히 요즘 접하고 계시겠지만 K-POP 데몬 헌터스가 지금 세계적인 신드롬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성형 AI는 모두 지금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 현상이 AI와 그리고 K-POP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과 법 포럼에서는 법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과 법 포럼의 주제들, 논문, 연구 이런 것들이 결국 AI와 K-POP이 결합되는 부분들까지 확장이 돼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기술과 법 포럼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아나운서 버추얼 휴먼입니다. 저희가 만든 버추얼 휴먼입니다. 이 친구는 아나운서들을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해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생성형으로 만들어진 버추얼 휴먼입니다. 그런데 이 버추얼 휴먼을 제가 상업화를 시키고 저희가 진행하는 K-POP 예능방송 탈출 코인 노래방에 출연을 시켰을 때 과연 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께 한번 던지면서 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카이스트 기술과 법 포럼이 세계적인 포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1부는 강연자와 제 비즈니스를 소개를 하고요. 2부부터 기술과 콘텐츠, 즉 AI와 K-POP은 기술과 콘텐츠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융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지, 어떤 융합 전략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인지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영화 드라마 스튜디오 15개, 호텔, 그리고 타운하우스가 있는 K컬처 테마파크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이천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K컬처 스토리밸리의 구축, 운영하는 사업 총괄 대표를 맡고 있고요. 두 번째는 MBC와 SBS, KBS 예능방송을 만드는 블루콘텐츠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와 한류문화관광 K-POP 콘서트들을 주도했던 디콘의 대표를 역임했고요. 야후에서 비즈니스 개발 팀장을 하면서 콘텐츠와 플랫폼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비즈니스 개발을 해서 상당한 성과들을 올렸었고요. 지금은 카이스트 오토 아이들의 김대영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BTS 정복 수지 스트레이키즈 아이브 장훈영까지 나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세계 K-POP을 좋아하는 팬들은 다 알고 있는 고등학교인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입니다. 이 소파라고 부르고요. K-POP의 성지예요. 그래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을 제가 추진위원을 맡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제 목표이기도 한데 서울대학교 AI 미디어 콘텐츠실의 운영위원으로서 AI와 미디어 콘텐츠가 어떻게 만나야 비즈니스가 될 것인지 라는 걸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한류문화대상 대중문화부문의 대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력적으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라고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저는 K-POP과 K-컬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에 대한 열정도 커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우리 카이스트 MIP 8기로 졸업을 했고요. 노스웨스트한 노스쿨 석사입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들이 근거 있는 자료다. 그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태국 투자청에서 한국에 대한 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K컬처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태국 투자청의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태국
대사관에 계신 분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제 강연을 보게 되고요. 상당할 정도로 태국과의 어떤 관계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태국도 자기들만의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인기가 끌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과 한국, 이제는 한국의 K-팝과 K-컬처가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기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본보기로 배우고자 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서울대 동창회 신문에서도 2017년도부터 한류 스타를 꿈꾸는 외국인 500명을 기르겠다고 했는데 벌써 30명, 40명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인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크게 보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은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든지 쇼폼 콘텐츠라든지 태권도 피규어 그리고 방가사의상 같은 K-아트 굿즈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IP를 제작을 했을 때 글로벌 마켓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확장의 수단은 바로 K-팝과 K-컬처이죠. 그래서 K-팝 엔터테인먼트 쪽, 그리고 K-팝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하는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와 같은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 마켓에 확장되면서 동시에 또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디스트리뷰션 할 때 배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출한 곳이 바로 패스트 시장이고요. 패스트 시장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 가장 이슈인 AI를 통해서 플랫폼화 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메타버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저희의 모든 사업들이 다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사업들은 키즈와 실버를 통해서 캐릭터를 세계화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 영상단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15개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중소제작사라든지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스튜디오를 빌릴 돈이 없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영화를 하나 만들 때 하루 빌리는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VFX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서 단 IP를 약간의 지분만 저희가 획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작사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복합 영상단지를 이천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키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도표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께서 같이 협력하고 전문가로서 네트워킹을 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K컬처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 중에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걸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의 이병화의 탑4 비즈니스인데요. 첫째는 방송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프로그램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박물관에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캐대원 때문에 마침 저희가 K아트 굿즈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방가사유상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보 문화유산을 굿즈화시켜서 국내 관광객들한테 이미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K-팝 팬덤 비즈니스입니다. 저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데 K-팝 아티스트들과의 콘서트뿐만 아니고 이 사진은 일본의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었던 사진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K-팝 팬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팬들이 있습니다. 이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팬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이천시의 유네스코 혁신도시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한 호텔 등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IP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 방송, 그리고 K아트는 분홍색, K팝 팬덤 같은 경우는 초록색, 그리고 K컬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첫 번째는 출발 비디오 여행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점심때 보고 있고요. 제작하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데 지금 30명이 넘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날 2049 시청률이 모든 방송국 통틀어서 10입니다. 그래서 2049 분들이 출발 비디오 여행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날 가구 시청률만 보더라도 탑 15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비디오 여행의 인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시청률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하게 처음만 보고 나중에 끝나고 하는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예 처음에 시청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까지 연결되는 확률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출발 비디오 여행은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SBS 프로그램입니다. SBS의 이경규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경이로운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토요일날 오전 8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나쁜 생활 습관을 24시간 관찰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래서 앞으로 경이로운 도전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 토요일날마다 아침에 보시면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적극 추천드리고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참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라마는 제작을 하지 않았었는데 9월 초에 계약을 했고요. 8월 초에 계약을 했고요. 부부 스캔들이라는 프로그램 드라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부부 스캔들이 GTV라는 곳, 베리미디어라는 곳에서 마치 사랑과 전쟁 어떤 그런 풍의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 저희는 아예 OTT용, 세계 수출용, 특히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부부 스캔들 같은 그런 내용, 소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부 스캔들 드라마를 제작하게 됐고 아시다시피 신주아라는 배우가 태국 재벌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신주아 씨가 모델이 돼서 저희 부부 스캔들에 나오는데 이 부부 스캔들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부 스캔들이 10월 말에 드라마가 시작을 하니까 그때 또 알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저희가 드라마를 또 한 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했는데 아이오아이의 유나연이나 특히 일본에서 좋아하는 초신성 출신의 박건일 씨나 티아라 메고 큐리나 이런 친구들이 등장한 네블라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쇼폼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쇼폼 드라마를 일본에 수출을 했고요. 잠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한일 수교 60주년 공동 제작 드라마. 너 그럼 어디서 왔는데? 후쿠오카. 내 미래 남편 만나봤어요. 오빠. 자기 레이블 슈퍼우가 내가 있을게. 네, 이렇게 네블라라는 프로그램 영상은 추후에 우리 최승현 대표님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께서 이미 G드래곤과 함께 G드래곤을 특임 교수로 임명하고 여러 가지 포럼과 행사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역시 서울대학교 AI 미디어 콘텐츠의 이름으로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중요한 게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AI 메타버스 회사를 지향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과연 어떻게 AI 교육을 할 것인지 라는 부분들을 저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협력, 그리고 G드래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서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동시에 갤럭시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G드래곤 자체가 만든 GD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GD가 출연한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마약 퇴치라든지 그런 사회공헌 재단이 있는데 저스피스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스피스 재단과 서울대가 AI 교육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 창작자를 위한 교육 사업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관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11월 지나가면서 AI 스토리 텔링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지난 6월 달에 이미 한번 했었거든요.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관여를 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대한민국 국보들을 문화유산화 시켜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먼저 이렇게 좌상이라든지 방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굿즈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피규어, 이건 품새입니다. 품새 피규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립박물관의 오픈런입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캐대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대언 때문에 이 호랑이가 미나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람들이 굿즈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런 하는데 이 굿즈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방과사유상 그리고 저희가 만든 제품들도 품절이 될 정도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10개 이상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굿즈가 특히 한국의 문화유산, 국보를 문화유산을 시켰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3D 스캔 장비가 있습니다. 180개 정도 되는 카메라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D 모델링, 3D 모델러를 통해서 퀄리티 있는 굿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태권도 피규어에 지금 대학부에서 1등을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촬영을 하고 이거를 3D 데이터화 식에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마동석 씨도 오셔가지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3D 하고 마동석 씨가 진행하는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2, 3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3D 데이터를 가지고 VFX를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타일로 지금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3D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너무 좋죠. 제가 피규어를 들고 있잖아요. 태권도 피규어 같은 경우 태권도 인구가 전 세계 3억 명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우주 태권도를 온다든지 그리고 국기용을 온다든지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약 150만 명 정도 되는 태권도 인구들이 있는데 외국인들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태권도 관련한 상품이 없습니다. 뭐 태권도 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품새 굿즈를 만들자라고 해서 국기용과 협약을 했고요. 우주 태권도하고 협의를 해서 굿즈샵이 조만간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과사유상 여러분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방과사유상을 만든 사람들의 어떤 노고를 충분히 느끼게 되고요. 그 미소를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방과사유상 사유의 방에 2개의 불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방과사유상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마인물형 토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기마인물형 토기는 신라시대 제품인데요. 이게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보실 수 있죠. 저희가 만든 굿즈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주인이고요. 이게 하인입니다. 주인은 상냥보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니까 옆에서 종을 울리면서 하인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에 이걸 만든 이유는 영원히 말을 타고 간다라는 의미의 어떤 주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문화제품도 역시 국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보를 굿즈화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석가파 이게 이제 온라인 굿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다보탑과 석가파 그리고 석굴암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경주박물관에도 역시 오프라인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상 이번에 조선전기 국부들에 대한 불상들을 전시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바로 금동
좌상입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아주 특이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자리를 아주 멋있는 장면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보고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 역시 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상 관련한 입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금동 관음보살 좌상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이에요. 그런데 품절입니다. 보시면 일시품절 다 있잖아요. 저희 모든 제품들이 다 일시품절 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제조 비용을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만 제조를 해서 오픈을 했더니 캐대현 효과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굿즈 자체가 특이하고 차별성이 있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해서 국내외 관련하신 분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유추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3D 사무실이고요. 3D 관련한 제품들을 불상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그다음 아티스트까지 아티스트 3D 굿즈를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버추얼 흉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되게 반발사상 그리고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만들고 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중에서 정말 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기념품들은 저희가 직접 굿즈샵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태권도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신한대학교 태권도 학과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트로피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피규어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얼굴은 신한대학교의 상징인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로만 바뀌고 나머지는 사람의 형태를 3D로 만들어서 트로피를 만들었고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이 상을 대상을 받고 1등, 2등, 3등은 이 트로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고 이렇게 인기를 상당히 많이 부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30개가 넘어요. 거기에 트로피들을 저희가 추진을 또 하고 있어서 별도의 부가 서비스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키링, 태권도 헬멧을 가지고 키링을 만들고 제 가방에도 있지만 태권도가 흰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검은띠까지 이런 내용도 태권도 도장에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교원의 네임택이고요. 국교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네임택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자기 가방 일상적으로 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제 가방에 들고 중국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엄지를 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검은띠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눈에 띄는 굿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굿즈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흑백요리사처럼 세계적인 셰프들이 서로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세계적인 태권도 시범단들이 대결하는 콘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 중에 사우랍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친구들이고요.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준우승한 아메리칸 갓 탤런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 국기원 시범단, 사우라비 시범단, 심지어 미국의 시범단들도 엄청 많습니다. 미국은 태권도장 하나에 인원들이 3,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태권도의 성지나가 우리나라지만 태권도 가장 붐이 일어나는 곳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도 지금 협력을 해서 결국 미국에 있는 시범단, 한국 시범단, 유럽 시범단 다 대결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넷플릭스 혹은 쿠팡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강연을 보시는 넷플릭스 관계자나 쿠팡 관계자가 디즈니 관계자가 있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K-POP 부분입니다. 제 기본 가장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K-POP의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이 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동창회 신문에 기사가 난 게 2017년이었으니까 벌써 거의 7, 8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한류가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이제 K-POP은 하나의 장르가 됐어요.
그래서 빌보드에서도 K-팝이라는 장르가 아예 따로 있거든요. 클래식, 뭐 팝 이런 것처럼 아예 K-팝이라는 장르가 있을 정도가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 돼 있다라는 부분은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심지어 전 세계에 K-팝을 통해서 데뷔하고 싶은 친구들이 1000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타임지와 가디언지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중에 실제 데뷔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한 정답이 캐대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캐대언의 골든이라는 노래를 부른 친구는 이 1000만 명에 속해져 있었지만 데뷔를 못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골든이라는 곡을 부르게 됐고 그 친구는 지금 빌보드 1위, 영국 차트 1위를 달리는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000만 명 중에 데뷔 못하는 99%의 친구들을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듬어 안을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브레인 글로벌 캠퍼스 등으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캐리언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시청수가 2억 3천만 명 뷰인데 이 숫자가 현재까지 넷플릭스의 모든 영화들보다 가장 높은 1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3천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만든 소니 픽처스가 외주 제작을 맡았고 IP는 넷플릭스가 다 갖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뭐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은 거기서 뭘 얻어? 아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돈으로 셀 수 없는 것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한류의 시스템 그리고 한류의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요소 K-팝의 기본적인 산업적인 요소들이 이미 산업화되어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돈들은 나중에 많이 벌면 됩니다. 지금은 수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는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K-팝 데모노터스는 K-팝에서는 독립적으로 노래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이 노래는 종합예술입니다. 공연의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이학적 콘셉트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비주얼, 패션, 개성 이런 것들, 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융합된 게 바로 K-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에서도 일본의 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일본 그룹인데 한 명 물론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나머지 5명은 일본 사람입니다. 데뷔를 했는데 모든 게 다 K-팝이에요. 그 시스템과 비주얼과 춤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K-팝 품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하지만 그 그룹을 K-팝 그룹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생태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류 2.0이고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11월 15일에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요코하마 K-아레나라는 돔 아레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K-팝 러브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었고요. 라이브 공연을 직접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K-팝 부스터 캠프라고 해서 K-팝 캠프, 즉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각각 99%, 1000만 명 중에 99%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제주도에 불러서 제주도에서 늘상 캠프가 이루어지고 아카데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제주투자청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에스파 굿즈를 만들어서 팬미팅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파업 전시회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서 K-팝 팬덤의 가장 중요한 또한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라이브 커넥트라는 회사가 제휴를 해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양시와 함께 K-팝 글로벌 캠퍼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참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서 해외 두바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투자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만들어질 K-팝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지드래곤 공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콜드플레이까지 고양시 자체가 하나의 K-컬처, K-팝의 큰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떤 특정한 지역의 고양시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 예정이고, 관련해서 고양시 시장님과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 조감도는 이제 AI가 만든 겁니다. AI가 제가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해외에서는 K-팝의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정국이 졸업한, 수지가 졸업했고, 스트레이키즈가 졸업했고, 장원영이 졸업하고, 이런 졸업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성공회를 통해서 K-팝의 글로벌 캠퍼스들을 인도네시아와 두바이에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K-팝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K-푸드, 그리고 스마트팜, K-뷰티, 한국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장소가 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캠퍼스 만들기 진행할 때에는 지금 더 블랙 레이블 오리지널 테디바라는 작곡가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LKP탕부터 시작해서 K-팝을 자랑할 만한 세계 최고의 작곡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 회사들이 이미 다 한류가 산업화됐고 한류 2.0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을 발표를 막 해요. 근데 그 중에 맥코리 그룹에서 발표하는 게 단순히 올해 초에 발표를 한 거고요. K-팝과 K-드라마, K-투어리즘, K-뷰티, K-푸드까지 모아가지고 한국의 급작스러운 발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긴 하지만 K-팝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되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걸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요 한국에 투자해라 라는 것 때문에 이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행 자료에도 보면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퍼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74를 달성할 정도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 또 투자자가 계시다고 하면 K-팝과 K-컬처 부분에 한번 투자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투자를 결정하셨을 때는 늦었을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국내의 상황을 봤을 때는 K-팝과 K-컬처에 투자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고 예산이 동날 정도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하고 차별적인 K-팝과 K-컬처 산업에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컬처 플랫폼을 저희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경기도 이천시에 제작을 하고 착공을 오랜만에 할 예정입니다. 돔 공연장이 있고 호텔들이 있는 K-컬처 스토리밴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경기도 이천시에 예스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스파크는 유네스코의 창의도시로 선정이 돼서 국가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천시 바로 서울의 강남에서 40분 정도 걸리죠. 거기에 테마파크 밸리라는 곳에는 스튜디오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공연장, 호텔, 공연장 같은 것들이 들어설 거고요. 예스파크 밸리에는 예스파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호텔 부지부터 시작해서 타운하우스 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15개, K-뷰티와 K-푸드 뮤지엄, 놀이시설,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 들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걸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소 제작사들이 갈 곳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 드라마 만들 때 제작비 중에 대부분이 실은 장소 사용료예요. 그러면 영화 드라마 세트장에 가서 세트를 빌리고 장소를 사용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작비의 20-30%가 들어가 버린다면 그게 제외되면 영업이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중소 제작사들한테 이 스튜디오들을 부상으로 혹은 아주 전기세만 받고 부상으로 빌려주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제작 콘텐츠에 대한 IP를 저희가 5%든 3% 그 비용을 서로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그 IP를 단순히 갖고 있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외에 수출을 하고 해외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배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수익이 제작하는 제작비를 훨씬 더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K컬처 스토리밸리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2000 같은 경우는 도자기 축제에 110만 명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1월에 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치맥 축제를 또 진행하려고 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명 정도 오니까 거기는 대구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멀잖아요. 물론 이제 경상권에 계신 분들이 가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천에 치맥 축제를 통해서 도자기 축제에도 100만 명이 오기 때문에 10월, 11월에는 치맥 축제, 이천 치맥 축제를 열고 이 이천시에 하필이면 BBQ가 있습니다. BBQ 회장님들과 사장님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을 했고 또 하필이면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천시가 상당할 정도로 중요한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다.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세계 최고 기업이고 BBQ 같은 한국 최고의 치킨, K푸드가 있고 그래서 이천에 치맥 축제를 하게 될 경우에 도자기 축제처럼 1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컴캐스트라는 MBC 관련한 분들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천시가 이제 미국에서도 관심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 두바이, 중동 쪽의 투자자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어서 착공하는 시기를 올해 말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서둘러 진행하게 되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컬처 스토리밸리를 통해서 중소제작사들이 만든 IP 제작물들, 영화, 드라마, 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출이 되지 않으면 제작비 이상을 뽑아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K컬처 채널을 오픈을 하자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컬처 채널입니다. 이 K컬처 채널은 패스트 채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패스트는 프리 애드버타이징 스트리밍 TV라고 해서 여러분 삼성TV나 LGTV 있으면 거기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고 대신에 광고를 중간중간에 참 많이 봐야 돼요. 1분짜리 광고도 있고 30초 광고도 있고 아예 광고를 외울 정도로 광고가 나오긴 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를 다른 OTT 사이트에서는 2만원, 만원 하는 거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패스트가 잘 모릅니다. 패스트 시장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광고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지상파나 이런 방송이 아직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패스트가 장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찾아야 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패스트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방적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에 따라서 K컬처다 그러면 K컬처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로컬에 있는 한국의 단양의 중동원에 대한 내용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K컬처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들도 북미나 유럽에 계신 분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채널은 광고를 보긴 하지만 정말 좋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IP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배급 채널이다. 그래서 패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지금 이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북미에서 넷플릭스는 3개월 정도 보다가 끊고 그 다음에 또 3개월은 패스트로 영화를 쭉 보다가 다시 넷플릭스 또 3개월 보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된다고 해요. 그래서 점유율이 점점 패스트가 넷플릭스를 따라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광고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K컬처 채널은 북미에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2029년도에 약 23조 규모의 광고 시장이 열리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 LG전자도 역시 지금 패스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근데 이들은 TV, 스마트 TV잖아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 콘텐츠를 저희를 통해서 K컬처 채널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K웨이브라고 알량TV랑 함께하는 채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K컬처 채널을 만들어서
사랑 드라마, 뷰티, 트래블, 푸드까지 한류와 관련한 K컬처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패스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콘텐츠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가 더 중요해요. 1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부분, 협력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2부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AI와 K-팝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이런 곳에서 접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K-팝 예능방송 탈출 코인 노래방 사례를 통해서 기술 융합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신다면 현재 기술과 법 포럼 해온 분들이시거나 그리고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AI와 관련한 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탈출코인 노래방에 대한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 AI와 K-팝이 어떻게 만나서 융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콘텐츠와 기술이 지금 현재 융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지금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본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계시잖아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대부분 지금 다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는 심지어 직접 창작하는 시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기반 콘텐츠가 너무나도 급성장했습니다.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제 강연을 보면서도 쇼폼을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쇼폼이라는 것들이 일상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최근에 유튜브보다 쇼츠가 훨씬 더 클릭률이 조회수가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창작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현실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몰입감이나 현실감으로 모두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플랫폼들이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콘텐츠들이 녹아들 수 있다. 그 기반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내리속에 없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현실은 지금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오늘 AI가 내일 AI와 아주 다릅니다. 훨씬 더 개발이 잘 되고 훨씬 더 발전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감형 콘텐츠가 이제 부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3D 콘텐츠 제작 기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저희 회사만 해도 3D 기술을 가지고 굿즈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3D 콘텐츠 제작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갈 것이고요. 물론 영화나 드라마는 아직 2D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2D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 영화 드라마도 결국 3D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100% VFX로 만드는 영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는 AI와 블록체인과 커머스가 만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블록체인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2017년도 카이스트 MIB 재학하면서 썼던 논문이 한류 블록체인으로 혁신하라입니다. 2017년도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기축통화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트럼프가 완전히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악이냐? 아닙니다. 너무도 좋은 기회예요. 왜? K-팝 팬덤이 2억 5천만 명이고 태권도 인구만 해도 3억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되면서 각종 굿즈와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영상을 보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한테 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그게 메타버스라는 큰 틀 안에서 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융합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직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냐고 보세요. 애니메이션 산업이고요. 게임 산업, 그 다음에 캐릭터 산업, 그리고 웹툰, 웹소설 산업, XR 산업입니다. 특히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의 non-플레이어 캐릭터 개발자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픽 기술이나 렌더링 파이프라인 전문가들도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요. 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 북미 시장에서 1위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근데 지금 캐대언처럼 뜰 웹툰이 1000개가 넘는답니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웹툰이 우리나라 웹툰이 세계를 앞으로 1000개 이상 또 오픈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K컬처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웹툰이나 웹소설 부분도 혼대 작가나 배경 어티스트, 채색 전문가, 후보전 전문가, 선화 전문가 이런 공정별로 전문가들의 팀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자동 채색이나 배경 생성 기술도 도입했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니메이션 산업부터 시작해서 엑사 산업까지 각 영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서 영역들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나의 통으로 나는 이쪽 웹툰의 전문가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성형 AI 발전과 더불어서 각 영역별로 카테고리화돼서 각 영역별의 전문가가 더 중요하게 됐다. 이제는 AI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각 디테일 부분에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콘텐츠 비즈니스 기술융합 트렌드 한 3가지로 볼 수 있고 기술 발전, 산업융합, 패러다임 변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패러다임을 계속 변화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미 우리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나 AI 시스템에 연간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등 정부에서도 많이 발표를 해요.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AI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지 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변화돼버렸어요. 이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패러다임이 변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AI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AI를 쓰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AI한테 맡기고 그걸 여러분들은 조정하고 감독하고 다시 재조정하는 관리자의 역할, 디지털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술융합 트렌드는 첫 번째, 생성형 AI 기반의 초개인화 콘텐츠 제작. 여러분 지금 소라라든지 비오라든지 지민이라든지 안 써본 거 다 없으시죠? 심지어 뭐 월 20만 원 내는 것도 있고 월 100만 원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돈을 내면 낼수록 더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것보다 질문을 얼마만큼 잘하고 어떤 대화를 어떻게 잘 나누는지 내가 AI한테 중심이 돼서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따 기획서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작가들한테 혹은 PD들한테 A라는 작품에 대해서 시놉시스를 써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는 완전 다른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대략 쓰고 거기에 자기들 의견을 붙이다 보니까 기본 골격이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럼 과연 창의성이 어디서 올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생성형 AI도 역시 당연히 써야 되고 정말 잘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있고 우리가 하는 디테일한 비즈니스가 있다.
이걸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지는 AI로 도움을 줄 뿐이고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감형을 활용한 윤리편 경험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유튜브가 스피어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할 때에 LED 스크린하고 4D 기술을 활용해서 진짜 현장감 있게 또 생중계를 했었고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특히 얼마 전에 캐대언이 오픈을 했잖아요. 캐대언이 넷플릭스에서 오픈을 해서 2억 3천만 뷰가 만들어졌는데 또 극장에서 개봉을 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넷플릭스에서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극장 1700개에서 북미 지역에 또 오픈을 했습니다. 개봉을. 그런데 매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다 보게 되고 1700개 극장이 다 차버리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이틀 만에 300억이 넘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캐대언의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그 극장들이 이제는 몰입형 경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대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에 직접 참여가 되는 모습들을 연출하는 극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메타버스와 버추얼 인플루언서, 버추얼 아티스트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희 버추얼 MC도 버추얼 인플루언서처럼 만들었고 이미 플레이북 같은 친구들은 도적돔을 마감을 시킬 정도니까 여러분 가상으로 존재하는 아이돌이 무슨 인기가 있을까라고 고심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답이 나왔어요. 캐대언의 헌트릭스라든지 사자보이즈가 가상 캐릭터잖아요. 가상 아이돌인데 세계 최고 인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BTS의 음악 판매량도 넘어설 수가 있고 BTS보다 더 오래 빌보드 차트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아이돌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랑 협력하고 있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에서도 버추얼 인플루언서 관련한 혹은 버추얼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오디션들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력사인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슈퍼플래시라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그쪽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같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공간 아닙니다. 하나의 테마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우리 카이스트 기술가 포럼의 사무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캐릭터를 생성을 해서 이 캐릭터는 무한정 자기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고 타운에 들어서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현재 진화를 했습니다. 콘서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추후에 더 자세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콘텐츠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팬덤 플랫폼의 소유권, IP 소유권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NFT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한 스타일이 됐어요. NFT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그라들고 전 세계적인 코인의 약세 시장 때문에 NFT가 힘들었지만 결국 NFT와 FT, 펀저블 토큰이라든지 non 펀저블 토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STO 이런 거 연결이 되면서 결국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준비를 해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고객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제작 시스템들입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재택에서 자기 집에서 그냥 편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 5가지 영역 내용의 트렌드들이 우리 주위를 지금 이미 급습을 했고 이미 시작이 됐고 패러다임은 변화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특히 지금 업무 환경이나 창작자 환경, 제작 환경, 플랫폼 환경, 방송 영상 분야 이 콘텐츠 산업 분야를 나눴을 때
방송 영상 분야가 가장 많이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편집이라든지 CG라든지 가상 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 제작 기술 자체로 AI를 사용할 경우에 제작비 절감이 너무 많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방송 영상 분야는 이미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탈출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탈출 코인 노래방은 처음 기획서를 들고 온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가공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요. 작가가 처음 저한테 가져온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이후에 제가 요약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추얼 휴머니 MC를 그 다음에 코인 노래방을 젊은 친구들이 알파 세대나 MC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코인 노래방 안에서 K-팝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유명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음 미션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바로 탈출해라 코인 노래방에서 라는 의미로 탈출 코인 노래방입니다. 버추얼 MC가 사용하게 되고요. 한번 저희 일하는 친구가 버추얼 MC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I 버추얼 아티스트 수비입니다. 그리고 탈출 코인 노래방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스페셜 스테이크도 놓치면 안 돼요.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진짜 사람 같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버추얼 휴머는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았고 스튜디오 메타키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1부에서 보여드린 아나운서들을 조합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만든 사례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출코인 노래방 기획서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저희 사원 작가께서 작성을 하신 거라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노래가 세계를 잇는 언어이기 때문에 코인 노래방을 통해서 참여형 엔터테인먼트를 하자. 그래서 노래를 참가자가 미션을 성공하면 다음 노래방의 스테이지를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로 코인 노래방의 의도를 잡고 있고요. 탈출 코인 노래방의 참여형 이벤트로서 지상파 혹은 케이블에 방송이 될 것이고요. 연한 60분 4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요. 코인을 넣고 노래를 부르고 도전이 끝나면 그 중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코인 1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를 상금으로 기부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특별한 거는 이제 듀엣방이 있어요. 듀엣방에서는 박남정 씨나 심신이처럼 자기 아이들이 이미 아이돌인 친구들, 그래서 듀엣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공공 노래자와 참여자가 같이 노래를 불러서 새로운 음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음원이 인기가 있게끔 하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음원이 탄생하게 되고, 또 노래의 일방적인 대결이 아니고 일종의 게임과 방탈출이 결합된 요소로서 탈출 코인 노래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이벤트이고, 여기서 나온 코인들은 다 모아서 코인은 실제 코인을 말합니다. 블록체인의 코인이 아니고요. 코인을 넣어서 기부하는 쪽으로. 그래서 1단계에서 80점 맞으면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세 번째는 특정 단어를 강조해서 부르기도 하고, 네 번째는 노래 중간에 랜덤으로 가사가 꺼져버려요. 그 가사를 기억해서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K-팝 아이돌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C는 메인 MC는 김인철 씨를 할 것이고요. 김인철 씨가 이제 메인 MC이긴 하지만 보조 MC로서 버추얼 MC가 등장을 할 거예요. 버추얼 MC가 등장을 해서 만약에 욕을 하면 어떻게 되죠? 혹은 명예훼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라는 부분들을 우리 기술과 포럼에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그런 명예훼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버추얼 MC가 했을 때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몫으로 돌려놓고요. 김인철 씨가 MC를 보고 메인 호스트는 수비가 담당하고요. 우리가 버추얼 MC를 한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활동할 수 있어서, 그동안의 글로벌 오디션이나 방송 프로그램은 MC가 일방적으로 1시간 정도 나와서 이야기 떠들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은 MC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대화 나눌 시간도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성형 AI 시대, 그리고 채팅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버추얼 MC는 24시간 내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오늘 누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어땠더라. 이런 내용을 하고 수비 안녕 그러면 수비가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폰에서 응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MC의 역할이 이제 기존의 MC를 넘어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버추얼 MC와 고객들이 소통하면서 나오는 법적인 문제들은 우리 포럼 회원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바투가 등장을 하고요. NCT 그리고 아이그룹, 스트레이키즈, 웨이브스터가 방금 말씀드린 탈출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이돌로 선택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잘 부르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연락 주십시오. 그럼 한번 등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과 대결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회차별로 다양한 선택이 나오고 미션, 게임과 노래, 팬덤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K-POP 아이돌 콜라보가 돼서 새로운 인물이 탄생하고 보상 시스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휴머를 활용하다 보니까 제작비 절감이라는 부분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MC가 여러 명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한 명만 줘도 되고 메인 MC와 보조 MC 역할을 하면서 제작비 절감이고요. 특히 6번 AI 자동 싱크라든지 2차 바탕 AI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제작비 절감, 방송사 입장에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AI로 많이 지금 편집부터 시작해서 제작까지 다 하고 있다. AI가 활용한 채점과 판단. 그래서 아까 노래방에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노래방 점수도 AI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비가 오프닝을 하게 되고 김철 씨가 이제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방 댄스룸, 세 번째 노래방은 기억강, 네 번째는 듀엣, 다섯 번째는 하드코어, 여섯 번째 노래방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새로운 음원도 나오겠지만 재미와 또 팬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기본문화 확산하는 부분도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인 AI 사용 프로그램들의 예시들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일단 버추얼 MC가 쓰였고 오토팟이라고 해서 멀티 카메라 시퀀스를 자동으로 편집을 해줍니다. 보통 한 10대 정도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방송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1차 편집을 할 경우에 1시간 촬영 분량이 10분 만에 편집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 동안 촬영했던 것도 하루 만에 편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플로어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이 여러 샷들이 있는데 그 샷들을 샷이라는 QR 코드에 맞춰가지고 레이어를 맞춰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플로어. 그다음에 KBS에서 개발한 버티고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츠를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K-POP 아티스트 7, 8명이 춤을 추면 각 개별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제가 녹화하는 것도 지금 카메라가 저를 따라오면서 했던 게 일부분이잖아요. 그게 따라오면서 하고 그걸 생성할 때 쇼츠를 100개 이상 쇼츠를 생성해버려요. 제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것들을 카메라 한 대가 1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생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쇼츠 만드는데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추얼 휴먼과 리플로와 오토팟이라는 서비스들을 버티고까지 연결하면서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을 해서 VFX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오늘은 두바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내가 오늘은 다낭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내가 카이스트 사무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면 그런 공간들이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래방 시스템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 협약들을 통해서 KBS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들어진 이 IP가 예능 콘텐츠가 미국으로 수출이 될 수 있게 계약을 했고요. 해외에 나오게 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페스트 채널에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탈출 노래방의 이 흔히 말하는 새끼 작가가 준 기획서를 그대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실제 제작할 때 이렇게 먼저 버추얼 MC는 아나운서들을 조합을 하고
목소리는 아직 입히지 못했어요. 목소리는 아마 슈퍼톤이라는 회사랑 좀 협력을 할 것 같기도 한데,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버추얼 휴먼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작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비라는 친구는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아나운서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버추얼 휴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친구가 TV에 나와서 만약에 욕을 했다라고 했을 때, 혹은 누가 최승필 대표님한테 어떤 안 좋은 말을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버추얼 휴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약간 이제 요약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출 코인 노래방의 핵심 융합 요소는 게임 요소가 있고, 노래 콘텐츠고, AI 기술이다. 세 가지 측면이고요. 참가자들이 독창적인 테마와 도전적인 미션으로 몰입형 구조로 설계가 되는 거고요. 게임, 노래, 팬덤 문화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K-pop 아이돌과 콜라보를 하게 되고요. 참여형 이벤트, 또 선한 내용을 전파하면서 참가자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진행할 거고, 그리고 디지털 휴먼 수비를 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비는 AI 기반으로 시청자와 출연자와 자연스럽게 실시간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밤 12시에도 수비한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못하지만 AI는 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AI 기술이 융합이 되어 있고, 특히나 전통적인 연예인 MC 섭외를 한 것보다는 40% 이상 제작비가 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K-팝의 버추얼 아이돌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작비 절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우리도 버추얼 아티스트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참고가 있었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는 양방향 소통의 MC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자동 싱크와 1차 가편 시스템은 리플로우와 오토파스를 활용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 장비만 해도 최소 10대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 10대를 각각의 PD들이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컨트롤 된 거를 저장을 시켜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걸 가편집을 해야 되고요. 각 음향과 영상과 이 레이어를 또 다 맞춰줘야 돼요. 또 작가들이 모여서 거기에 예능 방송이니까 자막을 또 입혀야 되고요. 어떤 흥미 요소를 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제작 후반 작업들이 너무도 많은 시간들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AI 시스템을 특히 리플로우 같은 오토파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이와 비슷한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제작비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듭니다. 일주일 동안 가편집할 거를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고요. 또 싱크 맞추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도 다 AI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래서 콘텐츠의 퀄리티도 향상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AI를 통해서 노래 실력을 분석하고 댄스 동작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 그냥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심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AI가 점수를 딱 매겨주는 거예요. 각 능력별로 춤 동작이라든지 노래 실력 같은 공정 박자일도 다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AI 기반 채점을 하게 되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의 문제를 무대로 한 번의 녹화로 수많은 영상들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저희 같은 제작사한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VFX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배경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성형 AI가 전략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고요. 리소스를 최적화시켜서 저희가 10명의 PD와 작가와 어떤 프리랜서들을 고용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분야라든지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런 지금까지 탈출 코인 노래방의 내용을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영상 한번 만들어줄지? 네, 이런 형태로
탈출 코인 노래방은 이제 제작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버추얼 MC와 각종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상당히 제작비를 절감하면서도 퀄리티가 높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AI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병헌과 함께하는 K컬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K-팝과 AI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계신 이병헌 대표님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병헌 대표님은 현재 블루 콘텐츠 부사장이자 코리아 스토리 프로덕션의 사업 총괄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병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님.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현재 블루 콘텐츠 부사장과 K-스토리 픽처스의 사업 총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와 한류문화관광 전문기업 디콘의 대표이사로 일했고요. 서울대학교 AI 미디어 콘텐츠실 운영위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글로벌 캠퍼스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지식재산공학 석사를,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로 K-팝 콘서트 기획과 제작, K-컬처 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네요. 최근에는 탈출 코인 노래방이라는 AI 기반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탈출 코인 노래방은 AI 기술과 K-팝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노래방 프로그램과는 달리 AI가 실시간으로 참가자의 노래 실력을 평가하고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탈출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코인을 사용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또한 수비라는 AI 디지털 호스트를 도입해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컨셉트네요. AI가 노래 실력을 평가한다는 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상 제작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저희는 최신 가상 제작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을 연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참가자가 노래를 잘 부르면 화려한 콘서트장 같은 환경으로 바뀌고,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더 초라한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AI가 노래 가사와 분위기에 맞춰 배경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시청자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죠.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 융합형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과 참여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활용해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탈출 코인 노래방의 경우 참가자들의 진정성 있는 도전과 노력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또한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참여의 중요성 정말 공감되네요. 대표님께서는 현재 경기도 이천시 예스파크에서 K컬처 스토리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K컬처 스토리밸리는 경기도 이천시 예스파크에 약 6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한류 콘텐츠 테마파크입니다. 이천시는 유네스코 지정 도시이자 혁신 도시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최신형 스튜디오 15개, K-팝 아카데미, K-푸드 뮤지엄, 호텔과 타운하우스, 기숙사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큰 규모의 프로젝트네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K컬처 스토리밸리는 크게 3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째, K아트 굿즈 매조비 판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해 석굴암, 방가사유상 등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을 3D 스캔 및 프린팅 기술로 재해석한 고품질 굿즈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스파크의 도자기 제품들을 굿즈화해서 국내외에 판매를 할 것입니다. 둘째, K-팝 팬덤 비즈니스입니다. AI 기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팝업 스토어 운영, 몰입형 체험이 가능한 K-팝 캠프, AI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오디션 등을 기획하고 있어요. 셋째, K컬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특히 스튜디오 15개는 한국의 경우에는 중소제작사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요. 이를 통해서 IP를 공유하고 이를 해외 패스트 채널 K컬처 TV에 유통하게 되는 K컬처의 글로벌 유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소유권 시스템을 적용해 AI 스마트밸리를 지향함으로써 투명한 수익 분배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계시네요. 특히 3D 스캔 기술을 이용한 K-아트 굿즈가 인상적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국내 최고 수준의 360도 전신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84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 곧 200대까지 확장할 예정이에요.
이 기술은 빛의 인터피어런스를 최소화하여 모공까지 표현할 수 있는 초정밀 3D 스캔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를 정밀하게 복제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죠. 와,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이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K-pop 데몬 헌터스로 인해서 저희가 제작한 석굴암이나 다보탑, 서가탑, 그리고 조선시대 국보 불상 굿즈들이 모두 품절 사태를 빚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반가사유상 굿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인 반가사유상을 3D 스캔 기술로 정교하게 복제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RM이 시즌1 상품을 구매하면서 전세계 팬들의 구매로 이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시즌4까지 준비 중이며 연평균 약 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스테디셀러가 되었죠. 정말 인상적인 성과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K컬처 비즈니스 전망과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K컬처는 단순한 한류를 넘어 글로벌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어요. 저희는 앞으로 K컬처 스토리밸리를 중심으로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한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수익 분배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에요. K컬처의 가치가 전 세계에 더 넓게 확산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병화 대표님. K-팝과 AI 기술의 융합, 그리고 K컬처 스토리밸리 프로젝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K컬처의 미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병화와 함께하는 K컬처 이야기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들으셨죠? AI가 저보다 더 요약을 잘해서 설명을 하네요. 네. 앞으로 K컬처의 미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기술 융합 콘텐츠 시장 성장률 자체가 연평균 37% 정도 돼요. 특히나 기술을 이해하거나 스토리텔링의 힘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분들이 AI와 콘텐츠를 결합시키는 단계로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먼저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니즈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출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K-팝 열성 팬덤이나 노래방 문화에 익숙한 MZ세대, 알파세대를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심리를 분석해본 결과 도전적 미션이나 건강한 경쟁, 가치 있는 보상, 이런 것들을 팬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로 저희가 등장을 시켰고, 두 번째는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컨셉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탈출코인 노래방 같은 걸 예시로 들자면 AI 심판 노래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AI MC가 있고, 또 AI 자동 편집과 가상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저는 이제 콘텐츠 제작이니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선정하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정해서 컨셉을 구체화시키는데 AI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세 번째는 기술과 스토리텔링의 시너지가 창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강연을 통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 스토리텔러가 되셔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디지털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못한다면 AI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는 힘이 별로 없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그런데 탈출코인 노래방을 가지고 AI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본 결과 기억의 방이라든지 듀엣방은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오직 우리 작가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AI에 올려놓고 구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듀엣방을 이것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네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원천적인 아이디어와 원천적인 스토리텔링의 기본 요소는 우리 사람이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AI는 그거를 좀 더 세련되고 다른 데랑 다 비교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비교할 정도니까요. 그런 걸 비교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사용자 경험의 인터랙션도 역시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듀엣곡이 새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송 광고를 통해서 광고 수익도 있고, 또 음원 유통을 통해서
탈출코인 노래방이라는 포맷을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도전 천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가수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천곡 노래방 눌러가지고 아무 번호나 눌러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통과시키는 도전 천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포맷이잖아요. 탈출코인 노래방도 하나의 포맷입니다. 이 포맷을 한국의 다른 방송사에도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해외의 많은 방송사들한테 포맷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맷에 대한 판매도 역시 비즈니스 되고 PPL 협찬이나 특히 굿즈, IP, 버추얼 휴먼이 인기가 있다. 버추얼 휴먼의 굿즈와 그 다음에 버추얼 휴먼의 IP를 저희가 순수하게 가지게 될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탈출 코인 노래방을 보통 우리가 기획하고 방송사에 제안하고 결과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획하는 단계가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AI가 너무도 좋은 조사들을 많이 해요. 너무도 일을 열심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D와 연출자들은 기획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디자인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요. 이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마자 프로토타입을 바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수집해서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린스타 그리고 에자일 기법으로 우리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 이제서야 정말 이것의 의미를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 혁신적인 기술들을 바로 아이디어에 녹아낼 수 있는 부분들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결국 린스타트, 에자일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기술영화 콘텐츠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출코인 노래방을 통해서 제가 숫자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작 시간은 총 60% 정도 줄여들었어요. 저희가 제작하는데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불과 한 달 안에 모든 걸 다 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기본적으로 하고 비용 절감은 편집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인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예능 같은 경우도 자막을 막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싱크도 맞춰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AI가 어느 정도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는 40%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은 저희가 기획서라든지 이런 걸 쭉 따져보니까 결국 생산량 자체가 2배 이상 오르게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탈출코인 노래방을 통해서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AI와 결합을 통해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절감 효과들이 있었고 퀄리티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자나 PD들 그리고 편집자 이런 친구들이 아이디어 구상과 스토리텔링 강화, 섬세한 연출 이 세 가지 이런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더 퀄리티가 높은 것을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 PD는 밤을 새워서라도 자막도 입혀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자기가 PD로서 기획자로서 그 기획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예능까지도 제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거를 AI가 충분히 서포트를 하는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개발이나 시청 경험 이런 것들을 결국 AI와 결합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AI 생성형 AI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왔고 또 탈출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 신뢰도라든지 프로그램 몰입도,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이런 것들을 품질 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국말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 한국말을 번역을 해서 번역한 데 맡겨야 돼요. 맡겨서 이거를 이제 싱크를 맞추고 그랬었던 거고. 근데 번역을 맡기지 않고 AI 기반으로 유튜브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또 번역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지와 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현지의 언어로 처리하는 AI 더빙 기술이 지금 무지막지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더빙 기술, 즉 예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번역 자막을 통해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북미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은 더빙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AI 자동 더빙 쪽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탈출구인 노래방이 만들어지면 AI 자동 더빙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북미 지역, 유럽 지역에 일본에 진출할 때 회사가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다 자동으로 해줘요. 100만 원 들 걸 10,000원에 해줍니다. 더빙조차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화가 되고 해외 각국의 현지화 지원, 출시 기간까지도 AI 더빙하는데 그냥 번역만 하는데 몇 시간 더 걸리고 몇 주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 출시 기간 자체도 그냥 뚝딱 하는 시간이 될 정도예요. 그거를 퀄리티만 계속 높여가면서 계속 검수를 하면 시간까지 단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했을 경우에 제작 효율성 비용 절감 부분, 창의성 증대 품질 향상, 새로운 경험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산업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술융합 콘텐츠 비즈니스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탈출코인 노래방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너무도 급변하고 있는데 이미 급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무조건 사용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술이나 능력 이런 건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린 디지털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융합 콘텐츠를 이해하고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서 혁신적인 경험이나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탈출권 노래방의 어떤 사례 이런 의의들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여러분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미래 콘텐츠는 어차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하고 있지만 기술적 혁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이제 직원들을 뽑을 기회가 있어서 사원들을 기획자를 뽑게 됐는데요. 기획자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훌륭한 기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소프트웨어한테 아주 적절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은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못하니까 소프트웨어는 답변을 잘 못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경험이 많아야 되고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무, 새로운 전문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융합형 경제, 기술과 스타트업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스토리텔러로서의 중심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탈출코인 노래방 진행하면서 저도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우리 PD와 기획자들과 작가들과 프리랜서들이 다 만들었던 기본적인 예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AI로 다 바뀌겠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도전이었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과정들이 상당히 스무스했고 AI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우리 PD와 기획자들의 실력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하는 순간 나의 실력도 향상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AI가 하나의 어시스턴트로서 그리고 AI와 함께 진화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러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카이스트 기술과 법학계 입장에서 보면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하면서 결국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난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MC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법제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크게 보면 AI와 그리고 K-팝, K-컬처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제 기술과 법 학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IP 문제라든지 여러 법적인 문제들을 우리 학회에서 잘 다루고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화두로 꺼낸 이런 주제들을 앞으로 저도 같이 연구를 하고 또 다른 기회에서 또 다시 여러분과 함께 뵙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